일본 열도에서는 약 1만 2천년 전부터 조몬 문화라고 하는 신석기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조몬 토기와 간석기를 사용하고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수렵과 채집이 중심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부터 대륙과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청동기, 철기가 전파되어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열도에는 소국들이 등장하여 중국, 한반도와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중국 기록에 왜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3세기경에는 각지에 30여 소국의 연합체가 형성되었는데 이 중 야마타이국이 가장 강하였습니다. 3세기 후반에 출현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6세기 중엽 이후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을 폈습니다. 이때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7세기에 들어 유학생과 승려를 포함하는 사절, 즉 견수사와 견당사를 보내 적극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이카 개신이 일어나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어 나갔고 7세기 말에는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군주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8세기 초 나라 지역이 헤이조쿄로 천도한 때부터를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과 국가의식의 고양을 배경으로 고대 역사와 신화를 뒤섞어 정리한 고사기, 일본서기와 같은 서적들이 편찬되었고 일본의 고전 시가를 엮은 만엽집이 편찬되었습니다. 신라와 당의 불교 문화가 수입되면서 많은 불교 사원과 불상도 만들어졌습니다. 8세기 중엽부터 왕실과 귀족의 대립이 심해지자 천황은 수도를 헤이안쿄로 옮겼습니다. 이후 약 400년간을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왕권이 약화되어 귀족과 호족들이 장원을 확대해 나갔고 지방에서는 무사가 등장하여 점차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중앙 정계에도 진출하였습니다. 9세기 말부터는 견당사가 폐지되면서 대륙의 문화를 일본의 풍토와 생활 감각에 맞게 소화하려는 구풍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자를 간략하게 고쳐서 만든 가나가 만들어지고 주택, 관복 등에도 일본적인 특색이 나타났습니다. 헤이안 시대에 지방의 치안이 약화되자 호족들은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무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하거나 항쟁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무사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2세기 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가마쿠라 막부를 개창하여 일본 최초의 무가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는 무사의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치안 유지와 장원 관리를 휘하의 무사에게 맡겼습니다. 막부 성립 이후 천황은 점차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쇼군이 무사 계급을 통솔하면서 최고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일본 특유의 봉건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견당사 폐지 이후 중국과 국교는 맺지 않았지만 무역 자체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송의 동전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하였고 선종과 성리학이 도입되고 새로운 불교 종파가 성립되는 등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 후반 원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쇠퇴하고 그를 대신하여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의 무로마치 막부를 열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의 감합 무역을 통해 왜구를 단속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였지만 무역의 실권은 점차 지방의 다이묘에게 넘어갔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는 서민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수리시설이 정비되어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상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인 자의 종류와 숫자도 현저하게 늘어났으며 화폐의 유통과 원거리 상업도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다도와 꽃꽂이도 이 시기에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분쟁으로 무로마치 막부가 쇠퇴하면서 일본에서는 약 1세기 동안 전국시대의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에 나섰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의 막부를 열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쇼군은 중앙과 직할지를 지배하고 지방의 다이묘들도 번이라고 불리는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막부와 번으로 구성된 이 시기 일본의 지배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합니다. 막부는 엄격한 법규와 산킨 고타이 제도를 통해 다이묘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한편 천황을 정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다이묘는 경년 주기로 자신의 영지를 떠나서 에도에 머물고 그의 가족은 인질로 에도에 늘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산킨고타이 제도로 인해 다이묘는 여비와 에도에서의 생활비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16세기경부터 포르투갈 등 서양 상인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일본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졌습니다. 당시 최대 교역품은 일본산 은과 중국산 생사였습니다. 에도 막부 초기에는 일본 선박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다이묘나 상인에게 무역 허가증인 주인장을 주어 무역을 진흥시켰습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각지에는 일본인 마을인 일본정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도 막부는 통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사무역을 통제하는 쇄국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인에게는 나가사키를 개방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는데 그들을 통해 배운 서양의 의학, 천문학, 조선술 등의 학문을 난학, 즉 란가쿠이라고 합니다. 에도 시대에는 개간 사업으로 경지가 확대되었고 농기구와 시비법 개량 등을 통해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각지에서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또한 막번 체제의 정비와 함께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되면서 상공업도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각지의 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도시 상공업자들은 동업조합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는데 막부로부터 영업상의 독점권을 인정받은 동업조합도 등장하였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대도시의 존인, 즉 상인 수공업자 등들은 가부키와 우키오에 등 특유의 존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상하의 신분 질서와 예절을 숭상하는 성리학을 체제 유지를 위한 학문으로 중시하였지만 양명학도 성행하였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일부 학자들이 고전과 고대사 연구를 통해 유교나 불교 등 외래 사상에 물들지 않은 고대 일본의 정신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는 국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국학자들 가운데 신도와 천황의 존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 후에 막부를 타도하려는 존왕양이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